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이 급격히 늙어가고 있어요. 60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지금도 2억 명이 넘는데요. 이제 앞으로 3억 명, 4억 명 뭐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죠. 아픈 곳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병원 가면은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보면은 이제 환갑이신데 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여든이 넘으신 저희 외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30대 중후반인 내 나이 또래도 뭐 당뇨, 뭐 고혈압, 각종 지병으로 계속 이렇게 약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런 그 지병 약은 감기약처럼 잠깐 먹는 게 아니고요. 평생 혹은 막 수십 년 이상 계속 먹어야 돼요. 이렇게 노인들과 환자들이 많아지면 누가 돈을 벌까요? 당연히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사죠, 제약사. 그 중국의 1인당 그 의료비 지출액이에요. 보시면은 0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소득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노인들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앞으로도 늘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고령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은 예전에 노인 비중이 이렇게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중국의 노인들과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경쟁력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전 세계에서 환경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에요. 보시면 이거 이게 물 색깔이에요, 물 색깔 오염된. 막 이런 똥물에서 막 애들이 수영하죠. 특히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은 뭐 수질,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나 진짜 썩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베이징 갔을 때, 와,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길 건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수돗물 받아놓고 이틀만 지나면 이게 젤리로 변해요. 와, 저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젊고 건강한 사람마저도 병에 걸릴 것 같은 정말 극한의 환경이에요. 이게 물론 점차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중국인들이 생활 습관이 진짜 안 좋아요. 뭐냐면 특히 이 금연, 담배가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막 정상회담에서 담배를 막 피잖아요. 저희 회사 중국 직원들은 방 안에서 그렇게 담배를 펴요. 이게 중국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자기 아이가 같은 방에 있는데도 거기서 또 담배를 이렇게 펴요. 이게 나쁜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보면은 8살부터 피웠다고 하잖아요. 아, 뭐 말 다 있어요. 이 28살인데 20년 흡연했대요. 와, 이게 중국인들의 거의 건강 상태가 진짜 저는 좀 너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너무 우려스러운 수준이고요. 이게 고령화까지 맞물리면은 앞으로 이런 헬스케어 제약 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요,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요. 이미 그 노인 왕국이죠. 노인 왕국인 일본을 제쳤어요. 일본을 제치고요. 누르고 지금 세계 2위예요, 2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1인당 의약품 소비 금액은 보시면 미국이 1위죠. 쭉 있는데 중국은 이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미국도 제치고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은. 중국이 망할 거라고 비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중국의 GDP와 소득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다 돈이 있어요. 돈은 있어. 근데 아파. 그러면 당연히 좋은 병원과 좋은 약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노인들과 환자들 때문에 이제 외국계 제약사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 기업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로컬 기업도 키워줄 거예요, 아마. 이 고령화에 맞춰서. 중국 정부가 정말 이 로컬 기업, 자기네 중국 기업들 키우는데 선수거든요. 이게 NH투자증권의 차트인데 중국과 이제 한국과 중국의 기술 비교 수준인데 보시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바이오 헬스 이쪽은 중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 쪽만 보면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당연히 중국이 우리보다 우수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많은 환자들이 다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 실험이나 뭐 그런 개발하는 인프라 관련해서 중국이 가장 세계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예요, 적자. 적자라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만,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최근에 쪽박이 많았죠. 우량한 기업도 많죠. 우량한 제약사 단점이, 우량한 제약사는 성장성이 없어요. 돈은 잘 벌지만 성장성이 없다. 근데 이게 중국의 괜찮은 제약사들은 돈도 잘 벌어. 근데 성장성까지 있어요. 성장성이랑 ROE가 20% 이상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항서제약, 복성제약, 그리고 중국 바이오제약이라는 이 세 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중국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투자 1순위로 뽑는 항서제약이에요. 항서제약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중국의 많은 바이오 제약사들은 이제 특허 기간이 지난 이제 오리지널 약을 이제 복제하는 거죠. 복제약으로 이제 카피해서 손쉽게 돈을 벌어왔어요. 근데 이 항서제약은 옛날부터 이제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신약 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중국 개발 제약사와는 좀 달랐던 거죠. 이게 연구개발 투자 추인데요. 보시면은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몰두한 결과 지금은 중국은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신약 파이프를 갖고 있어요. 신약 파이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실험만 133개고요. 그 매출 규모로는 아직 1위가 아닌데 얘네가 이 파이프라인 숫자로는 중국 1위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적이 정말 그 엘리트 모험생처럼 꾸준했어요.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까지. 거의 매년 20에서 30% 수준의 이제 매출과 순이익 상승을 보여왔어요. 지금 이 인상 중인 이 파이프라인이 하나둘씩 상용화돼서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가장 큰 매출이 항암제에서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항암제가 이익이 높아요, 이익률. 지금 매출 대비해서는 42%지만 이익 대비해서는 93%가 항암제예요. 그만큼 이 항서제약이 암 치료에 특화돼 있고요. 또 이 암은 돈이 되는 분야다. 중국뿐 아니고요. 선진국 대부분이 지금 고령화거든요. 사람이 아프면 암에 걸릴 확률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암 치료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 암 치료 트렌드에서 가장 선진화된 기술은 이제 이 미국의 머크사의 키트루다라는 건데요. 얘가 그 면역 항암제라고 해요. 이 머크는 이 키트루다 항암제 하나로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거든요. 이 10조 매출은 엄청난 거예요. 이런 면역 항암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중국에 무려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항서예요. 항서제약. 다른 한 곳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중국 바이오제약. 나머지 한 곳은 벤처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 보시다시피 과거 매출과 영업이익 중과율이 거의 뭐 20%, 그죠? 30%막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거의 20%대로 꾸준하죠. 부채도 없어요, 거의. 깨끗하죠. 그래서 좀 부채를 차라리 조금만 높여서 ROE를 더 올릴 수 있는 게 좀 아쉽기도 할 정도예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 우량한 회사다. 이건 이제 그 이익 추정치인데요.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률, 그죠? 매출 성장률, 순이익률 다 그렇죠. 이거 자기 자본 ROE까지 다 20%대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피터 리츠가 너무 고성장보다 20% 성장을 꾸준히 하는 회사가 좋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딱 부합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기업인 만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그 현재 퍼가요. 이게 퍼예요. 퍼가 지금 거의 7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사실 좀 높은 거예요. 2, 30, 20에서 3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퍼가 75면 좀 높은 수준이다. 2022년에 가서야 36이 돼요. 그래서 약간 주가가 과열된 것 같기도 해요. 그 얘가 ROE예요, 얘가 ROE. ROE는 꾸준하죠.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좋은 기업은 맞는데 또 좋은 주가랑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항서제약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는 뭐 이게 비싼지 좋은 주가인지 아닌지 판단할 깜냥이 안 돼서 그냥 조금씩 계속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걸로 사 모으고 있어요. 항서제약의 투자 포인트는 1번 중국 최대의 파이프라인 보유. 미래의 성장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암치료제가 매출의 대다수. 암치료제가 돈이 됩니다, 돈. 그리고 3번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이제 R&D 투자 비중이죠. 그래서 중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할 때는 가장 1순위를 뽑는 이 항서제약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이후에는 이제 복성제약과 이제 중국 바이오 제약도 같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